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최근에 악재가 계속 나왔었는데 그 모든 걸 뒤집는 호재가 하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최근에 이 고래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내용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게 뭐죠? 네이버와 카카오 둘 다 성장주다. 근데 이 성장주의 가격은 유동성,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결정을 하는데 최근에 금리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3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들려왔었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인건비 관련된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을 때 악재가 보여지게 되어서 이게 조금 안 좋은 소식이다. 자, 그래도 3월 금리 인하 안 하더라도 5월 안에는 시작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냥 기간만 조금 길어짐. 이걸 주목하자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걸 설명을 드리면서도 추가적으로 함께 말씀드렸던 게 희한하게 이렇게 안 좋은 내용이 나왔는데 이 시카고 상품거래소 선물 시장에서는 여전히 3월 금리 인하에 베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표가 이렇게 나오는데도 이렇게 된다는 건 우리가 모르는 어떤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주목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떻다? 오늘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소식이냐면 생산자 물가지수. 얘가 소비자는 말 그대로 소비자가 이제 사는 데 있어 갖고 물가 지표를 나타낸 거고 생산자는 말 그대로 제조업 그쪽에서 물건을 제조할 때 드는 이 물가 지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얘가 선행 지표의 느낌이에요. 근데 어떠한 수치가 나오게 됐냐면 12월 달을 기준으로 남들이 다 올라갔을 때 얘 혼자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승은 말고요. 하락했어요. 그리고 3개월 연속으로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시장 예상치 0.1% 상승보다도 많이 밑도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12월 달에 이런 모습이 나왔으면 올해 1월 달 지표는 이걸 따라갈 가능성이 높겠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요즘 들려오는 소식이 어떻습니까? 원유. 지금에야 72불? 70불 초반을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쉘 쪽 기업들 손 잡고 생산량 2배 늘린다 이야기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우디나 이런 데서도 어떻게든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그 생산량을 늘리진 않더라도 가격적으로 메리트를 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러면 원유가 여기에서 급격하게 빠진다라는 걸 장담은 못 하더라도 최소한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메리트인 거죠. 그리고 식품 가격 안정세 요즘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인건비는 좀 그래요. 예, 인건비 말고 나머지 두 개에 집중하면 될 것 같은데 두 가지가 좋다. 근데 인건비는 미국 지금 상황에선 못 잡을 것 같아요. 순수하게 일할 사람이 없대요. 그 출산율이 낮았던 게 좀 오래 유지가 되다 보니까는 그 여파가 미국 지금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이후에 그게 되게 극심해졌고. 그런데 이제 뭐가 됐든 얘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이 둘이 빠지게 된다면 야, 이거 생산자 물가지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24년 보여줄 수밖에 없지 않나. 3월에서 5월이라고 금리 인하 시기가 뒤로 좀 늦춰졌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3월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카고 상품거래소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65 정도 유지가 됐던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요. 79.5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시 80까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주목해야 되는 연준 주요 인사들의 코멘트. 항상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금리 인하를 안 한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은 조금 아쉽다. 그러면서도 지표 보면서 움직이겠다. 근데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렇게 떡하니 나오게 됐네. 그러면 1월달, 2월달 잘하면은 정말 좋은 지표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월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럼 이것 때문에 미국, 한국, 전 세계 다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기대감이 조금 꺼지니까 좀 빠졌던 거예요. 근데 반대로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면 최근에 빠졌던 거 다시 한번 반등하는 겁니다.
그러면 3월 달에 이 지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대감 커지면 결국 주가에 반영되는 거고 금리 인하 시작한다? 그럼 올해 최소 4번이고요. 그리고 내년까지 했을 때 시장이 예상하는 건 맥시멈 2.75고 좀 넉넉하게 본다라고 하더라도 3.75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냥 쭉 내려가는 거예요. 쭉.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성장주에 필요한 유동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성장주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네 생각을 할 수 있고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직격으로 맞닥뜨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최대 수혜 그건 아닐지언정 시장의 대장으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앞서 나가는 이러한 종목으로서의 상징성은 꾸준하게 보여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지금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좋게 나오고 있다 정도로 분석을 하시면 되고 지금 봤던 이러한 지표들이 좀 많이 안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게 큰 악재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자세한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나올지 그냥 의구심을 가지면서 봤던 건데 이 65를 어거지로 버티게 만들었던 이 어떻게 보면 세력이죠, 진짜. 이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나올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버텼던 거지. 그래서 결국 앞으로도 기준은 이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연방기금 금리선물 시장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보신다면 지표를 보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걸 조금 더 우선순위로 두고 보시는 게 좀 괜찮지 않나. 우리보다 먼저 알고 대응하고 있잖아요. 그게 내부 정보든 자기들이 알아서 분석한 내용이든 일반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기업도 보기 힘든 지표를 미리 알고 움직였다. 우리나라 증권사도 이거는 몰랐을걸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의 핵심 딱 한 줄로 말씀드리고 갑니다. 79, 올라가면 홀딩, 더 올라간다. 떨어지면 좀 조심하자. 자,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메리츠에서 카카오 목표가를 상향하는 움직임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비용 효율성 강화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구조조정 진행이 되었었죠. 근데 이것보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냥 경기라는 것 자체가 금리가 떨어지면은 경기도 좋아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최우선으로 많이 살아나는 것 중에 하나가 광고입니다. 그리고 쇼핑도 많이 살아나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쇼핑이랑 광고 매출 합치면은 70%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카카오는 광고만 70%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떨어진 광고, 쇼핑 실적이 금리 때문에 그냥 업황도 괜찮은데 이 매출까지 좋아지는 이런 효과가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뭐 비용 효율성 강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경기의 이러한 부분이 이 카카오의 미래를 더욱더 밝게 만들어주고 있다 정도로 엮어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뭐가 됐든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둘 다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최대 수혜 가능하니까요. 자, 그랬을 때 수급을 보면은 오늘은 외국인이 좀 팔긴 했지만 기관 많이 사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얘는 외국인이 좀 팔긴 했네요, 오늘. 그럼에도 기관이 많이 사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근데 뭐가 됐든 개인만 많이 털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이 둘에서 배팅이 들어온다? 예,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 최우선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마이너스 쭉 유지된다? 그냥 마음 편한 거죠. 자,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텐데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될까요? 금리 인하의 끝. 이게 보여진다라는 내용이 들려오게 되면은 하나의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지금 횡보 많이 했던 구간 여기까지 빠지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전보다 낮은 금리에서 유지가 되면은 바닥을 높여준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기대감이라는 녀석이 좀 해소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다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인하의 끝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 상황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선 일부 물량을 정리하는 게 어떠한가 싶은 거죠. 근데 이걸 언제까지 봐야 된다고요? 올해가 아니라 내년까지. 그래서 이 소식이 들려오게 된다면 편안하게 카카오에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의 예시로 볼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 보면 편할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 2020년에 쭉 올라가다가 21년에 여기서 빠졌던 구간 있잖아요. 금리 인상한다라고 발표 나오자마자 이렇게 급락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2017년 말 여기에서도
인상한다라는 내용 나오고 이렇게 빠진 거거든요. 네.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이클 이렇게 잡히잖아요. 요 사이클 생각하시고. 자, 그렇게 해서 네이버와 카카오 총 이 정리 분석을 맞춰 봤는데, 자, 요거를 간단하게 글로만 써가지고 영상 완전히 마치도록 하면요. 지금 3월달 시카고 상품거래소 금리선물 시장, 여기서 확률 어떻게 나오는지만 보도록 하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급 개인 털리는 거 보면은 마음 편하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금리 인하의 끝. 이 소식이 들려오게 된다면 여기를 종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기보다는 큰 사이클에 먹는 방식으로 접근해갖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성향에 제 영상이 좀 잘 맞았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열심히 준비 많이 한 만큼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